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5일 수요일이에요. 내일은 현충일이니까 그 집집마다 댁에서 그 조기 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자 또 시작해 볼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거는 피직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기장직 두 개 다 돼요. 지금은 변동사 지을 때 피를 다 뽑아버리지만 그 과거에 신석기 시대 때는 피농사도 했고 기장도 이제 심었었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변농사를 하면서 피는 다 뽑아버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글자의 이제 자원 설명하기 전에 단어가 보면은 우리가 사극을 보면 종묘 사직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사직이라는 거는 나라 또는 조정 이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신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곡식신을 말하는 거예요. 흙의 신은 그러니까는 사자가 모일 사자를 쓰면은 이거는 흙의 신이고 이거는 곡식신을 말하는 거예요. 종묘 사직 할 때 이 사직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직에다가 눈설자를 쓰면은 쌀랑눈이라고 해서 이렇게 커다란 한방눈도 아니고 약간 쌀알처럼 정말 이렇게 내리는 약간 동글동글 아니면 좀 약간 두툼까지는 좀 말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쌀애기 눈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럴 때도 이제 쓰는 건데 우리 귀에 익숙한 거는 사직이 가장 흔하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자원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밭전에 사람인발 있고 그다음에 이 천천히 거리쇠발이 있는 거는 뭐냐면 이 글자가 또 한자가 따로 있어요. 뭐냐면 날카로울 측. 그러니까 어떤 게 날카롭냐? 보습 날카로울 이게 좀 길어요. 이게 보습 날카로울 측. 그러면 측을 쓸 자리가 여기다 써야 되겠다. 자. 이렇게 길어요. 지금 이 뜻이 보습이라는 건 이게 땅을 파는 이 농기구예요. 그렇다면 이걸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게 밭전하고 그 다음에 밑에 사람인발 이거 사람이에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농부예요. 그래서 농부가 이거 그 밭을 갈아서 이게 밭을 갈기 위해서 나간다. 이제 이거는 천천히 걸어세발이니까 밭을 갈러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요 자체가 원래는 보습 날카로울 측인데 이거를 해석을 하면 뭐냐면 이 밭전하고 사람인발이랑 결합을 해갖고 요 자체는 농부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천천히 걸어세발이니까 그 밭을 갈기 위해서 나간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같이 합쳐서 이렇게 보면은 무슨 얘기냐. 앞에 벼화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겨우 내내 굳어 있는 땅을 이제 파야 될 거 아니에요. 보습으로 다 갈아서 땅을 파서 이거를 이제 흙을 골고루 이제 풀어준 다음에 나중에 물을 대고 그다음에 이제 모내기 하고 그다음에 자라나고 가을에 출수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지금 피직 그다음에 기장직 이렇게 나오지만은 한마디로 곡식을 말한다. 벼화가 나와 있으니까 곡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글자 자체는 보습 날카로울 측이지만은 요 자체의 내용은 농부가 그 밭을 갈기 위해서 밭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글자는 우리가 귀에 익숙한 거는 사직이라는 것은 나라 또는 조정을 말한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슬퍼할 척. 아주 가끔 저한테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거 필순을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덜어 계셔요. 그럼 제가 쓰는 순서를 보시면 이게 순서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필순이 생각보다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반드시필 같은 거 그런 거는 제가 한 번 더 부연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할게요. 그러니까 좀 잘 틀리기 쉬운 이런 것들은. 자, 이 슬퍼할 처는 요것만 놓고 보면은 안의 처자예요.
그러면 음을 빌려준 역할도 있지만 이렇게 슬프다, 뭐 기쁘다, 원망스럽다, 뭐 이런 자기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다 마음심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글자 슬퍼할 처가 들어가는 거 보면 처연하다. 또 뭐 이 처연하다는 건 슬프고 아주 처량한 그런 모양을 말하는 거고, 뭐 처절하다, 처참하다 할 때 이제 쓰는데, 이거는 슬퍼할 처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어떤 마음의 안정을 잃은 모양도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뭐 큰 사고로 뭐 당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은 그렇겠죠. 어떻게 그 슬픔에 잠겨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그 어떤 모습인지 이게 딱 짐작이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굶주려서 괴로워하는 모양, 일도 마찬가지 슬퍼할 처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안의 처를 먼저 해석을 하면 뭐냐면 자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자가 손으로 머리를 만지거나 매만지거나 비녀를 꼽는 모양 이렇게 나와요. 이 글자가. 그러면 여기에 이 가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녀가 될 수도 있고 머리를 이제 만진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손으로 쥐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여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슬퍼할 처에 여기에 안의 처가 나왔다 하면 우리가 과거 유교 문화가 발달했던 조선시대를 보면은 남편이 처벌되려고 해도 참아야 하고 시어머니가 구박을 해도 참아야 되고 모든 게 여자들은 꾹꾹 눌러 이제 참아야 되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화병이라는 게 우리나라 여자들만 있는 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이제 그 퇴계 이황 같은 경우에는 그 둘째 아들이 24살에 심근경색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혼자 그러면은 과거에는 계가가 금지가 돼 있잖아요. 그죠? 양반가의 그런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죽으면 끝까지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홍살문 뭐 이런 거 주고 연료문 내려 하사해주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경국대전에서도 그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계가 금지.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가 혼자 이 남은 삶을 혼자 산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퇴계 이황이 봤었을 때. 그래서 그 며느리가 또 혼자 우는 모습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서름도 있지만 또 외로움도 있고 이런 거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 퇴계 이황이 생각할 때는 법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며느리를 갖다가 친정으로 보내서 개가를 시켜갖고 개가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며느리의 슬퍼하는 모습이 얼마나 말 그대로 슬퍼하고 처량한 모습, 처연한 그런 모습을 봤으니까 마음이 아팠을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개가를 법을 어기면서까지 개가를 시키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 얼마나 그 모습이 슬퍼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슬퍼할 처 같은 경우 처량하고 막 처참해 보이고 있으면 그 개가를 시켰겠어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에 슬퍼하다 할 때는 안의 처는 음을 빌려준 거고 이 감정과 관련돼 있는 거는 마음심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탈빙. 이 탈빙은 지난 그 토요일에 포, 호, 빙, 하 이게 사자성어 그 고사성어 제가 해드렸어요. 그럴 때 여기 탈빙인데 이거는 이제 성으로 말하면은 성시, 그러니까 성으로 말하면 풍. 성시일 때는 풍으로 읽는 거고 그 다음에 타다. 여기 탈빙은 불에 타는 게 아니라 올라타는 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올라타는 걸 말하는데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말이 달리다, 오르다 뭐 이런 뜻으로도 이제 쓰이고 그래서 뭐 빙허 그러면 하늘 높이 오른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빙거 그러니까 증거할 때 거자를 쓰면은 사실을 증명할 근거를 낸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 말마자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말을 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건 보통 이렇게 나오면 얼음빙, 부수의 얼음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착각할 수도 있고 또 이거 왜 여기 이렇게 얼음빙이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버금차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버금차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서는 이 글자에서는 이게 자원 설명에서 두의로 나와요. 그러니까 버금이라는 게 두 번째잖아요. 이걸 빨리 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거 먼저 하고
예를 들어 너 숙제해. 숙제를 해야만 하잖아. 그럼 숙제가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예를 들어서 밥 먹고 난데도 또 미루고 이런 것처럼 이거는 두의로 해석을 하면은 이해가 빨라요. 뭐냐면 내가 말을 타는데 금방 탈석 한 번에 올라탈 수도 있지만은 이게 다리가 쭉 올라가지를 못해 다리가 뭐 짧건 어쨌든 한 번에 딱 못하면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 거죠. 재차.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말의 등을 이제 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버금차처럼 이거를 두의로 해석을 하면은 훨씬 이제 이해가 빠르다 이제 이런 얘기죠. 물론 쓸 때도 이거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부수의 얼음인 같이 생겼지만 두의 여기도 두의로 이렇게 이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얼음빙처럼 쓰더라도 두의로 해석하면은 이거는 글자 자체가 자원풀이가 자연스럽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또 내일 하루 쉬고 금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